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대구 경북 지역은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고령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돼 모두 55만 명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대 차기 총장 후보자 선거가 규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선거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촉발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우리 지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TV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시장이 침체된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3년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껴있는 상황에서 이 거품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규제 완화가 지금 영향을 끼칠 것이거든요. 이런 거품들이 나중에 일시에 폭락하게 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제 대구 주민들이 다 입어야 되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올 상반기에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는데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도 내리는 게 보통인데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성향이 강하고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으면서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호가 위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늘지 않는다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내년 이후에는 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LTV 규제 완화가 집값이 떨어진 것을 잠시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경험을 했던 만큼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의성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살처분이 어젯밤 늦게 마무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나머지 돼지 800여 마리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은 비안면 양돈 농가의 구제역 감염돼지 692마리의 살처분을 어젯밤 모두 완료하고 매몰 작업에 참여한 인력 32명을 전원 격리 조치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장 내 살처분되지 않는 800여 마리 중 48마리에 대한 혈청 검사 결과 평균 48%의 항체 형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만큼 당분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임상 관찰에 나서는 한편 추가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 구제역을 추가 접종을 하는지 마는지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내놓고 결정이 나는 대로 추가 접종을. 이와 더불어 군은 인근 축산 농가들에게 소독 등 방역은 물론 전화 예찰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확인해 접종 시기가 닥친 가축에 대해서는 즉시 접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신 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고 자꾸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 다 잠가놓고 차단시켜놨잖아요. 도 방역당국은 현재 의성 지역 경계 3곳의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도내 전 가축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돌입해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민선 6기 전국시장 도지사들이 오늘 서울에서 첫 모임을 갖고 국세 지방세 비율은 8대2 수준이지만 세출 비율은 4대6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11%인 지방 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 분권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 설치를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낮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일반 회계 결산 대비 이자 수입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구는 0.19%, 경북은 0.1%에 불과해 전국 평균 0.22%보다 낮았습니다. 이자 수입률을 전국 평균치로만 올려도 대구는 한 해 17억 원, 경북은 72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이 우리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든 노인들은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일부에서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는 전순필 씨는 오늘 기초연금 2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받던 9만 원 남짓의 노령연금이 수입의 전부이다시피 해서 늘 쪼달렸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형편이 펴지게 됐습니다. 많이 보탬 되지요. 10,000원 원도 보탬이 되는데 10만 원이 넘는데 그래 보탬 되지. 대구에서는 65살 이상 노인 3명 가운데 2명꼴인 20만 200여 명이 매달 361억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습니다. 이달 들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12,000명은 좀 더 기다려야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가 가려집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사를 거쳐서 8월에 7월분과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는 대구보다 더 많은 35만 명이 매달 629억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득으로 잡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동수당처럼.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들도 수급비도 받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40만 원이 아니라 32만 원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 선거. 파장이 커지면서 재선거를 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에 치러진 경북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규정을 위반해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과 투표 당일 이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점, 외부 추천위원 선정 시 참관인을 두지 않은 점, 또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적힌 점, 대학 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 결과를 교수의 평의회에 전달했지만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실수라는 본부 측과 단순 사무적 착오라는 교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는 측, 단순한 실수라고 보는 측, 이제 그 갭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일방적으로 뭘 몰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이 오는 9월 1일로 예정된 차기 총장 임명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총장 2순위 후보마저 선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정도까지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장이 임명되어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을 거고 깨끗하게 재선거를 하는 게 총장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직권으로 재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장인 이대우 교수의 의장의 결정이 봉합이냐 파행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일본발 기메공항행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대구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기메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한 바람 때문에 착륙에 실패하고 3시 40분쯤 대구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최근 여객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고 173명 가운데 80명은 비행기 재탑승을 거부하고 대구공항에서 귀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가운데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대구 경북의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이 7,195만 킬로와트로 지난해 8월 19일에 기록한 여름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공급 가능한 전력이 8,300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로를 질주하는 견인 차량 한 번쯤 목격하셨을 겁니다. 남포 운전의 이면에는 돈의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견인차들이 10배 이상 견인료를 챙겨온 사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견인차 한 대가 사고 현장으로 급하게 내달립니다. 신호위반에 중앙선 침범까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도 불법 유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끝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벌써 많은 견인차들이 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야 견인료를 독차지할 수 있어 경쟁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지난해 6월 사고 난 승용차에 청구된 견인요금은 54만 6천 원, 기본 운임은 5만 1천 원에 군안 작업료 3만 1천 원, 대기료 3만 2천 원, 주말 특수할증으로 2만 4천 원이 붙고 여기에 차체를 박기 위해 태우는 특수장비 사용료 25만 원, 잔존물 처리비 5만 원, 후방 안전조치 명목으로 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 고시가인 운임 5만 1,600원을 10배 넘게 부풀린 겁니다. 견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장비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청구하는 게 아니겠나. 수익이 짭짤하다 보니 심지어 차 주인 허락도 없이 차를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김모 씨는 사고가 난 차를 집 앞에 세워뒀는데 견인업체가 제 멋대로 끌고 가서는 견인비 87만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찾아가려면 돈을 주고 찾아가라 하는데 당장 차를 갖다가 수리도 맡겨야 되고. 대구의 한 견인업체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4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견인료만 260여 건에 6,600만 원에 이릅니다. 13개 보험사의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끝나면 허위 청구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견인업체가 연루되어가지고 적발된 보험 사기로는 최초의 사례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견인업체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바가지 견인요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시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차에 맡기고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서울에서 촉발된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제도를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에서 자사고 폐지 논란을 다뤘는데 김철우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 자사고를 둘러싼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입시 교육만 강화한 꼴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교육과정 안에 국영수 비중이 다른 일반고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학교 자체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만 봐도 이거는 그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돼버리고 있다. 그건 모든 부모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인류대 보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보내고 싶어 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교육 체계에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들만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교육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탈대구 현상, 수성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사고 폐지 등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은 우리 대구 지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서 갈 겁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양성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자선책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어떤 지원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들이 보충수업 한 번 더 하고 그 보충수업이 받는 그런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을 다룬 대구 MBC 시사톡톡은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김천시의 빅데이터 기반 새송이버섯 세균성 감염 자동 예찰과 수출 인증 시스템, 울진군의 ICT 융복합을 통한 저염김치 개발 사업 등 2건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에 선정됐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수산 ICT 공모과제에서 울진군의 빅데이터 ICT 수산 융복합을 통한 통합품질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돼 모두 3건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울릉도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현재 수협과 개인 냉동창고에 쌓여있는 마른 오징어는 20마리짜리 10만 2천 축, 41억 원어치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 정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원 직무연수는 주권의 의미와 참여의 가치 등 모두 12개 과정으로 이뤄지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등이 강의를 합니다. 가뭄으로 개장이 한 차례 연기됐던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2차례 수질검사 결과 물놀이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량도 적당해 내일부터 신천 용두 일보에 물놀이장을 개장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차장과 탈의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수돗물도 공급할 계획이지만 취사 행위는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367가구로 한 달 전보다 35% 줄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4월 296가구까지 줄었다가 5월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562가구로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줄었습니다. 경북은 720가구로 한 달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2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